혹시 여러분은 길이나 산에서 뱀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크기를 막론하고 뱀을 만나기만 하면 움찔하며 겁을 먹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학교 버스보다 큰 거대한 뱀이 여러분 곁으로 온다면 어떨 것 같나요? 6천만 년 전 남미 대륙을 지배했던 최강의 포식자, 바로 그 전설적인 괴물 티타노보아가 말입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자들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현재 아마존 유역에서 발견되는 그린 아나콘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죠. 길이 9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수중 사냥꾼은 제규어나 사슴 같은 배영 동물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과거의 어떤 존재와 비교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해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그 뱀이 정말로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티타노보아 세레오넨시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초거대 파충류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춘 것일까요? 백악기 말기의 대멸종 사건 이후 지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거대한 운석 충돌이 멕시코 연안에서 발생한 후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지옥과 같은 환경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극한 상황이 오히려 어떤 생명체들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당시 남아메리카 대륙의 열대 지역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습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몇 배에 달했고 연중 내내 찜통 같은 날씨가 지속되었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브라질 일대는 거대한 온실과 같았고 이런 환경에서 냉혈 동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냉혈동물의 크기는 주변 온도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체온 조절을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이들에게 고온 다습한 기후는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조건이었거든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 증거들을 토대로 복원한 티타노보아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길이만 무려 13m에 달했고 몸무게는 1톤을 훌쩍 넘었다고 추정됩니다. 현재 가장 긴 뱀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의 비단뱀이 10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죠.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놀라운 게 아니었어요. 이 거대한 포식자는 완벽한 사냥 전략을 구사했거든요. 진흙탕과 혼탁한 물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리다가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을 순식간에 덮쳐 강력한 근육으로 질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티타노보아가 보아과에서 유명한 물고기 포식자이긴 했지만 먹이사슬이 깨지면서 다른 동물들도 먹잇감이 되었죠. 그 어떤 동물도 이 괴물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네요. 심지어 현대의 포식자인 악어와 비슷한 고대 악어들조차 티타노보아의 공격에 뼈까지 으스러지고 말았죠. 그렇다면 이토록 완벽했던 최상위 포식자는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유력한 가설은 급격한 기후변화입니다. 고신세 말기와 에오세 초기에 발생한 극한 온난화 현상, 즉 PETM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역설적이게도 더 뜨거워진 기후가 오히려 티타노보아에게는 치명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먹이사슬 전체를 뒤흔들었고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먹이를 확보하기 어려워졌을 거예요. 게다가 약 3,400만 년 전 에오세 올리고세 전환기에는 지구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죠. 빙하의 확장과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로 인한 기온 하락은 대형 냉혈 동물들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결국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모든 개체가 완전히 멸종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일부 개체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았다면 어떨까요? 포유류의 등장과 확산, 그리고 인간의 출현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생존했을 가능성은 정말 제로일까요? 사실 이런 가정이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아프리카 페어처럼 4억 년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살아온 생물들도 있거든요.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생명의 끈질김은 때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만약 티타노보아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그 영향은 어떨까요? 우선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최상위 포식자 하나의 존재는 전체 먹이사슬의 균형을 좌우하거든요. 악어나 대형 거북이 같은 동물들의 개체수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는 다시 하위 먹이사슬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입니다. 현재 곰이나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13m 길이의 거대한 뱀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동차를 휘감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근육을 가진 이 괴물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구상에서 티타노보아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 남부의 아차팔라야 습지가 첫 번째 후보지예요. 100만 에이커가 넘는 이 거대한 습지는 기후와 생태 조건이 고생대 콜롬비아와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온화한 기온과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다양한 먹이 동물들이 서식하는 이곳은 대형 수생 포식자에게 이상적인 환경이거든요. 플로리다 남부의 에버글레이즈도 가능성 있는 서식지입니다. 아열대 기후와 정기적인 범람, 그리고 50종이 넘는 다양한 파충류가 서식하는 이곳은 티타노보아에게 충분한 먹이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악어 같은 대형 파충류는 티타노보아가 선호했을 주요 먹이원이기도 하죠. 물론 원래 서식지였던 남미 아마존 유역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록 과거보다는 건조하고 서늘해졌지만 여전히 연평균 기온이 22에서 26도를 유지하고 연간 강수량이 300cm를 넘는 이곳은 열대 생물들의 천국입니다.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종들이 숨어있는 이 광활한 정글 깊숙한 곳에서 혹시 전설의 거대 뱀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설령 티타노보아가 현재까지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6천만 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크기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중기 후기 고생대의 급격한 기후변화 과정에서 가장 거대한 개체들은 먼저 도태되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개체들은 적은 에너지로도 생존할 수 있어서 위기를 극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의 티타노보아 후손들은 조상보다는 현재의 보아나 아나콘다와 더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겠죠. 최근 들어 세계 각지에서 목격되는 정체불명의 거대 뱀들에 대한 보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것을 단순히 미신이나 착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들이 많습니다.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는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야쿠르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뱀에 대한 전설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괴물은 카누를 뒤집을 만큼 크고 강력하다고 합니다. 단순한 신화로 보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인 묘사들이죠. 브라질 정부의 생물 다양성 조사팀도 몇 차례 설명하기 어려운 대형 생물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부는 티타노보아의 완전한 멸종을 확신하지만 다른 일부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후손종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아마존 유역의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대형 동물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만약 정말로 티타노보아의 후손이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이는 생물학과 고생물학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6천만 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어떻게 진화했는지, 현재의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우리의 진화론적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인류에게는 새로운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현존하는 어떤 뱀보다 클 가능성이 높고 6천만 년 동안 축적된 사냥 본능과 생존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이들의 서식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정말로 극소수의 개체가 남아있다면 서식지 파괴는 이들을 완전한 멸종으로 이끌 수도 있어요. 반대로 환경 변화로 인해 이들이 인간 거주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고대의 거대 뱀들에게 다시 번성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을까요? 물론 현재의 온난화 속도와 규모는 고생대와는 다르지만 냉혈동물들에게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발견되고 있는 새로운 종들의 존재예요. 매년 아마존에서는 수백 종의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상당히 큰 크기의 파충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형 뱀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결국 티타노보아의 현재 생존 여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거대한 고대 포식자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에요. 적절한 환경 조건만 갖춰진다면 생명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다는 것 말입니다. 6천만 년 전 남미 대륙을 지배했던 이 전설적인 괴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마존 깊은 정글 어딘가에서 지금도 그 거대한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